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뭐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49.6%로 거의 뭐 과반 육박하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0.6% 나왔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7.8%, 정의당 5.2%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높게 나오니까 다른 정당들을 보면은 네.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성급하긴 하고 네. 얼마 안 뛴 거긴 한데 네네. 한 4, 5 나오던 시절보다는 네. 조금 뛰긴 했어요. 한 2% 내지 3% 정도라도.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뛸 거라고 봐요. 이게 기계적으로도 반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인이 지금 이제 정의당까지 해서 야사당들이 모두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를 치른 지도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 네. 이제는 뭐 중요한 비대위 포인트네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홍준표, 안철수, 이해운, 이정미 이 네 대표다가 이제 선출된 대표거든요. 아마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 분명하고, 또 뭐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권 주자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한 기대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파일을 좀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에서 5번째 규모입니다만, 다들 5% 언저리에 헤맬 때는 정의당이 뭐 3등도 그렇죠. 했다가 4등도 했다가 국민의당도 제껴보고 바른정당도 제껴보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또 조금 다들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물론 이게 그런 것 다른 같습니다. 야당들이 갈 길이 멀었어요. 4배, 5배 차이인데 네, 이제는 좀 바닥을 친 느낌은 있다. 그 다음 어디까지 올라갈 바는 이제 자기들 해야 될 바고, 정의당 말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네. 독자적인 공간을 조금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 주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가 이게 기존 민주당보다는 좀 정의당 쪽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말씀이시죠? 정의당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 뭐 개혁을 견인해야 되고, 다른 야당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맞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앞서서 그런 쪽하고 비슷한데,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야권 그 후보로서의 지지도 높은 거하고 비슷한, 네, 네. 정의당에게 박수는 보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표는 찍어줄 것인가. 음흠. 사실 표가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낙마한다, 뭐 이런 말들은 만들어졌지만, 그게 과연 어떤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독자적인 야당의 도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의당 얘기를 좀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강남 3구 이런 건에서 민주당이 좀 약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게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는 특히 생각이 자유한국당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흔히들 이제 거칠게 구분해서 막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 이렇게 나눠서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가 결합돼 있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것도 조금 거칠게 나눠서 볼 때 안보 보수의 대표 주자격이 TK 지역이고, 네네네. 시장 보수의 대표 주자격이 말하자면 강남 3구인 네.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시장 보수들한테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네. 지금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네. 바른정당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보수를 느낄 때, 그래 뭐 여기가 대신 나하고 비슷한 면은 있고 괜찮은데, 딱수는 있는데, 근데 이 마음 줄 만큼 등치가 있느냐.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네. 여기도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여론조사고,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세세한 건 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판이 이런 식으로 첫 판이 짜여져 가고 있다, 이 정도의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오늘 우리 여론조사에 전혀 안 나왔지만은 네네. 제가 한 가지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를 보면은 초대부터 네. 보면은 이렇습니다. 조순, 네네. 고건, 네.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이에요. 아, 네네. 5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박 시장이 이제 2번을 했고, 오 시장은 2번 했는데 한 번 중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러났으니까 2명이 합쳐서 3번을 한 거니까, 네. 이 공통점이요.
정치인이 아니거나 정치인이긴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스타일을 많이 벗어나 있는 정치하고 네. 거리가 있는 실적을 쌓은 사람의 느낌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네, 박 시장은 첫 선거 때는 당연하게 그랬었고 두 번째 선거 때도 상대가 정몽준 후보였었기 때문에 더 신선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박 시장은 세 번째 도전하게 된다면 세 번째고 뭔가 그리고 끝까지 가지는 좋게 못했지만- 말하면은 익숙한 느낌이고 네네네. 나쁘게 말하면은 원 오브 댐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일 어려운 경쟁자는 이 안에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하, 네네. 정치인이 아니거나 네네. 정치인이지만은 지금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사람. 네. 박원순 시장도 지난 대선 때 뭐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대권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이고,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지금 이 정치인 출신 경쟁자들이 아니라 좀 의외의 복병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서울시는 선거가 보통 그랬어요. 네. 저도 그 당선자들 몇 면을 다시 읊어주시니 네. 더더욱 거기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태곤 실장님 모시고 여론조사 결과 한번 가볍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